한강 물이 얼었다는 소식을 들은 게 언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전에 없던 날씨를 경험 중인데요. 유럽에선 한국보다 먼저 기후소송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 내용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체감기온 섭씨 50도에 육박한 필리핀 마닐라. 급기야 교육당국은 전국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태국에선 열사병으로 지금까지 최소 30명이 숨졌고 수도 방콕은 최고기온 40도를 넘겼습니다. 미얀마도 한때 기온이 45.9도까지 치솟았고 인도네시아에선 댕기열 발병 사례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니 모기의 수명도 길어진 겁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남부 광저우. 우박이 쏟아지면서 자동차와 건물엔 벌집처럼 구멍이 뚫리고 보름 전 발생한 폭우 피해를 수습하기도 전 토네이도까지 몰아치면서 도시 전체가 또 한 번 쑥대밭이 됐습니다. 세계 최강대국도 분노한 자연 앞에선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지난달 말부터 목격된 토네이도만 40여 개, 4천만 주민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청구인들 대리인께서 30분에 걸쳐서 또 이해관계인 대리인들께서 30분에 걸쳐서 각각 변론을 하신 후에 재판관들께서 양측의 질문을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는 다짐은 오늘날 기후위기에 의해서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EU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특성과 연대적인 특성 때문에 그것이 탄소 해소의 문제가 나왔던 것이지 이 동아시아 국가인 우리나라와는 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아시아에선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 변론을 진행하며 최근에야 기후변화 원인의 책임 공방 첫 발을 뗐지만 Fair share is a betrayal beyond words, and today's rulings make very clear that the European states have a legal responsibility to take real climate action. At the beginning of climate litigation, all over the world, more and more people are taking their government to court, holding them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해외에선 이미 기후소송과 관련한 굵직한 결론이 여러 나왔고 최근 유럽 인권재판소는 한 노인단체가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다투는 소송의 핵심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유럽연합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등은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2050년엔 100% 감축해 궁극적으로 0이 되도록 하는 넷제로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정도로 낮추도록 규정했는데 서방국에서 정한 것과 비교하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기후소송 언제부터 시작됐나? 2013년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한 환경단체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시초로 꼽힙니다. 현지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25%까지 감축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 전 세계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법적으로 물은 첫 판결입니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더 나아간 결론을 내놓는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도 국가의 의무라며 기본권 제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현 법령은 위헌이란 판단도 내렸습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건 인권 침해다.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벌어진 기후소송은 2,200여 건. 정부뿐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크게 늘고 있어 세계는 지금 기후소송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다만 소송과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게 기후활동가들의 목소리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